제가 진심으로 문제를 겪었던 선배 입장에서 제 말을 듣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뭐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뭐가 본질적인 치료법인지 제가 명확하게 오늘 같은 사연 분석 콘텐츠를 통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조루증과 발기부전을 둘 다 동시에 겪고 계신 실제 내담자의 사연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안녕하세요. 도파민 전문가 마이크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조금은 컨셉을 달리해서 새로 나아가야 할 콘텐츠로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분들의 사연을 같이 분석해 나가면서 실제로 마이크쌤은 어떤 방식으로 성기능 문제나 중독 문제를 완치시키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침 문자를 설계하는지 이 비밀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들을 유튜브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찍는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회사 기밀이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닥 반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과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성기능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으로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저는 20대 시절에 성기능 문제를 하나 겪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조금 집요한 면이 있어서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결이 될 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에 관련한 연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성기능 문제가 마치 감기인 마냥 비뇨기과나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혹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저도 받아봤죠. 20대 시절 그 가난한 시절임에도 지금보다 물가가 2배는 쌌을 거예요. 그럼에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바비를 모아서 결국 제 성기능 문제를 없애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약물도 몇 번 먹어봤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장은 효과는 있었습니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성기가 둔감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신경이 깨어나는 느낌이었고 2~3달이 지나니까 오히려 전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약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뇨기과에서 처방한 약물을 먹으면 나름 만족스러운 관계가 가능했었어요. 하지만 관계를 하면 할수록 약물이 없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약물에 의존하는 현상이 생겼고 계속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약물에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만 먹어도 효과가 만족스러웠는데 나중 가서는 2알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3알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물 중독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저는 정말 화났었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돈이 풍족했던 시절도 아니고 그 20대 시절에 1시간 열심히 알바를 해도 시간당 4,000원도 못 받은 시절에 몇 달 동안 일을 하고 남들이 놀 때 안 놀고 저금했던 돈을 다 병원에 바쳤음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책들을 찾아보고 논문을 찾아보고 이론들을 만들고 남들에게 실험해보고 결과를 피드백해보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도파민호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와 비슷한 문제를 겪으시고 있는 분들, 제가 진심으로 문제를 겪었던 선배 입장에서 제 말을 듣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뭐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뭐가 본질적인 치료법인지 제가 명확하게 오늘 같은 사연 분석 콘텐츠를 통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조루증과 발기부전을 둘 다 동시에 겪고 계신 실제 내담자의 사연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물론 사전에 양해를 구했었고 지금은 모두 다 완치를 해서 행복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선 사연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다 같이 한번 사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제 한 1년 6개월 전에 실제로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분의 사연이고,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연까지 다 보여주는데 상담에 의구심을 갖기는 좀 이제 힘들겠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고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랑 성관계 시에 처음에는 발기가 잘 되었는데 이제 애무를 하면서 발기가 증상이 풀리는 이런 게 생겼대요. 이제 콘돔을 착용을 하면은 또 사정감이 몰려와서 사정을 해버린 경우도 2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루증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삽입을 하시기 전에 뭐 애무를 하시거나 콘돔을 착용하시는 과정에서 사정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조루증이 포커싱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게 더 완치에 효과적입니다. 자, 다시 계속해서. 물론 성공적인 성관계도 있었는데 요즘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입 전에 콘돔만 착용하면 발기가 풀리거나 콘돔 착용 후 사입 직전에 발기가 풀리는 경우도 생기고 다시 발기를 시키려고 하면 사정에 몰려와 사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유시에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훈련을 해보셨대요. 자유할 때는 또 신기하게 사정감이나 발기 현상이 오지 않으시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 콘돔을 구매해서 특이하게 자유를 하셨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착용하자마자 발기가 풀리고 이제 사정감이 막 몰려와서 자유 연습을 중단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운동선수시래요. 굉장히 피지컬이 좋으시겠죠. 건강 상태 이상도 없으시고. 게다가 22살입니다. 자, 1번만 듣고 봤을 때 이분이 어떤 증상 때문에 발기부전과 조루증이 생기셨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진짜 콘돔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콘돔에 대한 증상은 익숙해지는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지만 이런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에 대한 증상이 나타난 원인은 분명 따로 있을 겁니다. 사연 계속해서 보시죠. 건강 상태 알 수 있는 프로필. 01년생에 22살이고 키랑 몸무게 정말 훌륭합니다. 흡연도 안 하시고 음주도 가끔 하십니다. 건강 상태 이상이 없으시죠? 관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지는데 요새는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가지지 않으시겠죠. 자위는 여자친구 만에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졌는데 여자친구 사귀부터 하지 않다가 이제 요즘에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의무적으로 몇 번 해보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여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평소 자위 습관.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음란물도 끊었고 여자친구를 상상하면서 자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시니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몰래 자위를 하거나 집에서 화장실로 몰래 사정을 하는데 사정을 빠를 때도 있고 여유롭게 하면 사정감을 조절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차용을 하면 발기가 풀리거나 갑자기 흥분감이 몰려와서 사정 조절 안 되는 경우가 생기셨대요. 자, 저는 이 정도만 읽어도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이런 증상들이 생기셨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완치가 될지 다 윤곽이 잡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걸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4-5개 정도 이런 사연을 계속 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거의 몇천 개 사연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전문가라서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방식으로 지침이 설계가 나가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들어가야지 완치가 될 수 있겠다. 가다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래도 사연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평소의 관계 습관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는 관계를 하실 때 5분 정도가 넘어가면 여자친구가 흥분을 많이 해서 삽입을 원하신대요. 근데 항상 발기가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하신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애무를 받다 보면 또 사정감이 몰려와서 그때 콘돔을 차용하면서 발기가 풀리거나 사정을 해버리는 이런 딜레마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러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한 우울하고 이런 자신감도 떨어지고 빨리 이겨내서 여자친구한테 증명을 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남자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찾고 계시고 싶다고 합니다. 콘돔을 차용하지 않고 관계를 마치면 해결될까 고민도 하고 있대요. 22살에 콘돔 차용하지 않고 관계를 하면 좀 슬퍼질 수도 있죠. 안 됩니다. 제가 콘돔을 차용하고도 완전히 조루와 발기부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다 도와드렸죠. 이 사연자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네이버 검색하셔서 알게 되셨고. 이제 여자친구분에게 미안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비인과에서 진료를 보고 프릴리즈나 시아노틴 같은 약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지 않고 이제 내성이 생길까봐 이제 복용하시기 꺼려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자친구 말할 때 좀 해결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연을 분석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사연 자체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사연자분은 분명히 콘돔에 대한 착용, 이런 게 문제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기능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좀 추가적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실제 상담 때 제가 이제 실제 성관계를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애무를 하고 계시고, 어떤 방식으로 삽입을 시작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삽입을 진행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고, 아니나 다를까 딱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시고 성관계에 대한 레퍼런스가 음란물에서 봐왔던 그런 성관계 방법으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음란물에 나온 것대로 탐닉을 하면서 애무를 하시고 삽입도 한 번에 거칠게 삽입을 하시고 계속해서 피스 운동도 조루증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거칠게 하다 보니까 조루증이 없으신 사람도 조루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저는 이분에게 딱 원인을 3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성관계 악습관 중독으로 인해서 도파민 수용체가 번영된 게 가장 크다. 두 번째, 지금까지 누적해 오셨던 자유 악습관도 그에 못지않게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정도 20% 작용했다. 자, 성관계 악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조루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제가 이제 카드란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이제 성관계 악습관을 다 잡았으면 이제 뭐 지금까지 누적해 오셨던 그런 자유 악습관, 이제 뭐 몰래 화장실에서 급히 하셨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음란물을 보면서 이제 몰래 부모님 몰래 화장실에서 급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얼른 한시라도 빨리 자유 악습관 개선 지침을 통해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점차 자유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만 본질적으로 조울증이 완치가 되고, 그 자유 습관 완치 지침 도중에 성관계 악습관을 개선시키는 그 삽입법이라든지 애무하시는 스킬들,
이런 것들을 자위 훈련을 하시면서 적용하시다 보면은 점차 콘돔을 착용해도 사정감이 덜 들고 그 감각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자위하실 때 콘돔을 한두 번 착용하셨다고 해서 이제 나는 콘돔이 몸에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지금 너무 어린 상태고 성관계 경험도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분명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관계를 계속해서 타파하시면서 콘돔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데, 하지만 실제 성관계에서 그거를 익히시려면 계속해서 여자친구분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성관계를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방안으로 지침을 설계해드려서 자유 시에도 성관계랑 똑같은 감각에서 실전과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환경을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6개월 동안 지침을 수행하시면 완치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무려 3개월 만에 조루증과 더불어서 발기변 증상까지 모두 다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사 메일도 왔었고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는 그런 거 받을 때마다 너무 뿌듯합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제 평생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도 되겠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 성향 자체가 운동선수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좀 철두철미하고 되게 열정적인 성향이셨어요. 중간중간에 저랑 카톡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셨고, 그렇게 좀 꼼꼼하게 지침을 생략이나 변형시키지 않고 제가 내드린 그대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을 예상했지만 3개월 만에 모두 증상을 다 완치하셨겠죠. 상담을 받으셨다면 제가 짜드린 이 구체적인 지침과 행동 플랜을 최대한 변형 없이, 생략 없이 수행하셔야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상담을 굳이 받으시지 않으신 분들도 제 블로그 가면은 그런 무료 칼럼들이나 그런 후기를 다 무료로 풀어놨어요. 그것들을 다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도파민 관리를 해야 되구나,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다 깨달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무료로라도 효과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담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이북도 출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보기 버전으로도 충분히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성기능 문제와 각종 중독 문제, 그 민간요법이나 이상한 영양제나 좀 그런 걸로 돈 낭비하시지 마시고 좀 최대한 과학적인, 최대한 근거 있는 그런 본질적인 치료법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이 막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증상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약물에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때 약물을 어떻게 끊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도 다 지침에 설계를 해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서 성기능 문제를 완치하시는 거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블로그에 무료로 올려드린 전문 칼럼이나 후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원리들을 좀 먼저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는 이런 조루증과 발기변 증상 말고 한번 뭐 지루증이나 아니면 뭐 각종 업소 중독이나 뭐 ADHD 이런 것들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증상들도 점차 사연 분석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이 성기능 심리학이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밀을 좀 차근차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파민 전문가 마이크쌤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